안녕하십니까? 회계기준원입니다. 이번 심화 강의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변동대가의 배분 및 거래가격의 변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동대가와 관련된 첫 번째 강의에서는 3단계에서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변동대가를 추정하는 방법과 거래대가에 포함할 수 있는 변동대가가 얼마인지를 고려하는 변동대가의 추정치의 제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4단계에서 거래가격을 배분할 때 변동대가의 배분과 거래가격의 변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에 변동대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 금액을 추정하는 방법과 거래대가에 얼마만큼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변동대가와 관련된 첫 번째 강의에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추정한 변동대가를 수행의무에 어떻게 배분해야 할까요? 단일의 수행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복수의 수행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배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계약에 수행의무 A, B, C가 포함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변동대가는 계약에 포함된 모든 수행의무의 상대적 개별 판매 가격에 기초하여 배분합니다. 그런데 변동대가가 한 가지 수행의무와만 관련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업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변동대가를 계약 전체의 수행의무에 배분하지 않고 관련된 수행의무 또는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에만 배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변동대가가 해당 수행의무 또는 하나의 수행으로 취급되는 재화나 용역의 시리즈 중 그 안에서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이 이전하는 기업의 노력과 명백하게 관련되어 있고, 두 번째 조건은 계약상 모든 수행의무와 지급 조건을 고려할 때 변동대가를 전부 그 수행의무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에 배분하는 것이 실제로 그 수행의무에 대한 대가를 잘 나타낼 수 있을 때 충족됩니다. 변동대가가 수행의무 B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과 명백하게 관련이 있고, 변동대가를 모두 B에게 배분하는 것이 실제로 그 수행의무에 대한 대가를 잘 나타낸다면 기업은 변동대가를 수행의무 B에 모두 배분할 수 있습니다. 변동대가의 배분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5년 동안 자산 운용 용역을 제공하기로 2000X8년 1월 1일에 고객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업은 각 분기 말에 운용 대상인 고객 자산에 기초하여 분기당 운용 수수료 2%를 받고 5년의 기간에 관측 가능한 시장 지수의 수익보다 펀드 수익이 초과하는 부분의 20%를 성과 기준 장려 수수료로 받습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에는 두 개의 변동대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은 두 용역이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이전하는 방식이 같은 1년에 구별되는 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에 단일 수행의무로 회계 처리하고 진행률로 측정합니다. 기업은 먼저 계약 시점에 변동대가를 추정하고 추정치의 제약을 검토합니다. 기업은 약속된 대가가 시장에 달려 있어서 기업의 영향력에 미치지 못하는 요인에 매우 민감합니다. 기업은 다양한 상황과 사실을 고려하여 계약 개시일 시점에 운용 수수료나 장려 수수료의 추정치를 거래 가격에 포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기업은 분기마다 거래 가격 추정치를 새로 수정합니다. 2000X8년 3월 31일에 운용하는 고객의 자산은 1억 원입니다. 분기당 운영 수수료를 계산하면 200만 원입니다. 1분기 말에 기업은 운영 수수료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때문에 분기별 실제 운영 수수료 금액을 거래 가격에 포함할 수 있다고 결론을 냅니다. 따라서 1분기의 운영 수수료와 거래 가격은 2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나 기업은 그날의 장려 수수료 추정치를 거래 가격에 포함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전히 장려 수수료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분기마다
거래 가격을 분기에 제공한 구별되는 용역에 운영 수수료를 배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1분기 운용 수수료 200만 원의 배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업은 1분기 운영 수수료가 해당 분기에 이전하는 용역에 대한 기업의 노력과 관련이 있고, 이 용역은 다른 분기에 제공하는 용역과 구별되며 배분 결과가 해당 수행 의무에 대한 대가를 잘 나타나기 때문에 변동가격 전액을 1분기 운영 수수료에 배분하고 1분기의 수익으로 200만 원을 인식합니다. 성과기준 장려 수수료는 변동대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 즉 펀드 수익과 시장지수의 수익이 확정되는 시점에 관련 금액을 추정하여 인식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가격은 계약 시점 이후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거래가격의 후속 변동은 계약 개시 시점과 같은 기준으로 계약상 수행 의무에 배분합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거래가격의 변동이 계약의 특정 수행 의무에만 관련이 있고 조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한다면 변동액을 계약 전체의 수행 의무에 배분하지 않고 관련된 수행 의무 또는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에만 배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완료된 수행 의무가 있다면 해당 수행 의무에 배분되는 거래가격 변동분은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할까요? 이미 이행된 수행 의무에 배분되는 금액은 거래가격 변동이 발생한 기간에 수익이 증감으로 반영합니다. 아직 이행되지 않은 수행 의무에 배분된 금액은 해당 수행 의무가 이행되는 대로 인식합니다. 사례 2를 통해 거래가격의 변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은 고객에게 2000X1년 1월 1일부터 2년간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은 총 3만 원입니다. 셋톱박스 비용이 첫 달에 6천 원이 발생하며 이후 매달 1,000원의 이용료가 발생합니다. 기업은 고객들에게 서비스 사용 기간이 12개월이 된 달에 마케팅의 일환으로 현금 포인트 1,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러한 거래 가격의 변동을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할까요? 사례 3에서 변동한 것은 거래 가격 하나뿐입니다. 수행 의무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계약 개시 시점과 같은 기준으로 변동액을 계약상 수행 의무에 배분합니다. 총 가격을 수행 의무의 개별 판매 가격으로 나눈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셋톱박스 판매 가격과 이용료의 판매 가격은 각각 총 거래 가격에서 20%, 80%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할인된 1,000원은 셋톱박스 수익에서 200원을 차감하고 스트리밍 수익에서 800원을 차감합니다. 셋톱박스의 수익은 첫 달에 인식하였으므로 셋톱박스의 수익 차감은 첫 해에 이루어질 것이고, 이용료는 2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므로 이용료의 첫 해 수익 차감은 800원의 절반인 400원이 되겠습니다. 즉 2000X1년 12월에 기업은 셋톱박스 수익 200원의 차감과 스트리밍 수익 400원의 차감을 합한 총 600원의 수익 차감을 합니다. 최초 계약 시점 이후 새로운 수행 의무가 추가되어 계약의 범위나 가격이 변경되는 것을 계약 변경이라 합니다. 만일 거래 가격의 변동이 계약 변경의 결과로 생기는 것이라면 이는 계약 변경 규정에 따라 회계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최초 계약에서 두 가지 수행 의무 X, Y가 식별되었고 이후 수행 의무 Z가 추가되고 이로 인하여 고객은 추가로 대가를 지급합니다. 수행 의무 Z의 추가로 계약의 범위가 변경되고 거래 가격도 변경되었으므로 이는 계약 변경에 해당합니다. 이때 이미 X에 대한 수행 의무를 완료했다면 해당 거래 가격의 변동은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계약 변경은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별도의 계약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구별되는 약속한 재화나 용역이 추가되어 계약의 범위가 확장되고 추가된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하여 거래 가격이 변동되었다면 기업은 별도 계약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Z는 별도의 계약으로 거래 가격 변동분은 온전히 Z에 대한 대가이므로 수행 의무 XY에 배분될 가격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별도의 계약으로 구분하지는 못하나 아직 수행하지 않은 수행 의무 YZ가 X와 구별된다면 마치 기존 계약은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회계 처리합니다. 따라서 거래 가격 변동분은 수행 의무 YZ에 배분합니다. 세 번째, 만일 아직 수행하지 않은 수행 의무 YZ가 X와 구별할 수 없다면 수행 의무 Z도 기존 계약의 일부인 것처럼 회계 처리합니다. 따라서 수행 의무의 진행률을 재계산하고 변경된 거래 가격을 적용하여 계약 변경일에 누적 효과를 일괄 조정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계약 변경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고객에게 탁자 150개를 개당 20만 원에 납품하기로 계약했습니다. 탁자 50개를 인도한 후 고객은 탁자 20개를 더 납품해 줄 것을 요청하여 기업은 계약을 변경했습니다. 계약을 변경할 때 탁자 20개 추가분에 대한 대가로 개당 19만 5천 원으로 총 39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추가된 탁자는 원래 제품과 구별이 되며 계약 변경 시점의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계약 변경으로 인하여 거래 가격이 변경되었는데 거래 가격을 어떻게 배분해야 할까요? 탁자 20개를 추가로 납품해 주기로 한 약속은 계약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또한 추가분에 대한 대가는 추가되는 탁자의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기업은 추가 납품 계약을 별도의 새로운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기존 계약인 150개에 대해서 5단계의 수익인식법을 적용하여 개당 20만 원의 수익을 인식하고 새로운 계약의 탁자 20개에 대해 별도의 5단계법을 적용하여 개당 19만 5천 원의 수익을 인식합니다. 만일 이미 납품한 50개의 탁자에 사소한 결함이 발견되어 기업이 보상의 대가로 개당 2만 원씩 공제를 해주기로 했고 그 결과 추가분에 대한 대가 390만 원에서 공제금 100만 원을 제외하고 290만 원만 수령하기로 했다면 회계 처리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탁자 20개를 추가로 납품해 주기로 한 약속은 계약의 범위를 확장시키나 추가분에 대한 대가에는 공제금으로 인하여 탁자의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계약으로 회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아직 제공하지 않은 재화가 그 전에 이전한 재화와 구분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납품을 완료한 50개의 탁자는 아직 납품하지 않은 120개의 탁자와 구별되므로 기업은 계약 변경을 마치 기존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계약에 따라 탁자 한 개당 평균 19만 833원을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이상으로 변동대가의 배분 및 거래 가격의 변동에 관한 심화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